고수는 알고 보니라는 거는 몰랐다는 거. 몰랐다는 거.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다 만나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채원 변호사입니다. 초코 와플 먹방 기대돼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이채원 변호사가 와플이 먹고 싶다고 해서 와플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먹을게요. 이거는 메이플. 네, 기가 메이플. 나는 게 네. 맛있어 보입니다. 나는 초콜릿. 그 전에 김소연 변호사가 네. 크로플이 먹고 싶다 그래서 한번 저희 라방 때 먹었던 적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크로플이 더 맛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와플이랑 크로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막 입에 막 초콜릿을 묻히고 먹고 있지만 혹시 라방 할 때 일부러 케이크나 베이커리 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궁금해요. 사실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맞습니다. 네. 바람피는 배우자가 절대 숨길 수 없는 행동이나 모습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손에서 핸드폰을 못 놓는다. 그렇죠. 집에 잘 안 들어오게 됩니다. 밖에서 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하니까, 네. 고수는 핸드폰을 숨기지 않고 집에도 꼬박꼬박 거의 7시면 귀가를 하는 남편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딴살림을 차렸더라고요. 그것도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나 알게 됐어요. 진짜 고수네요. 투폰, 그렇죠. 핸드폰 따로 개통해서 차에 두고 다녀. 네, 그런 경우도 실제로 이제 있습니다. 과하게 친절해진다. 손을 갑자기 덮어준다. 일이 많아진다. 약속도 많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바쁜 직장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의심하면 격하게 화낸다. 도둑이 제발저리인 것처럼 너 나를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의처증이라고 하고 정신병 있는 거 아니냐, 치료받아 봐야 된다. 네, 나중에 보니까 정말 외도를 하고 있더라. 이제 이러면 엄청 배신감이 이제 큰 거죠. 주말 부부하고 있는데 바람 피우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블랙박스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걸로 많이 증거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지방에 사는 분의 거처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 바람 피는 흔적이 거의 있죠. 그렇죠. 뭐 긴 머리카락이 있다던가 아니면 칫솔이 2개가 있다던가 뭐 여성 용품이 있다던가 네.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보통은 알 수 있긴 합니다. 양육비 증액 소송 많이 까다롭나요? 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증액을 이제 거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이제 돈도 없고 뭐도 없다면서 막 증거를 막 내고 있어요. 어떻게든 소득을 줄이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엔 재산조회까지 해서 그 아빠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다 낱낱이 밝혀내서 이제 증액 신청 인용된 사례도 있는데 좀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소송 통해서 진행하시면 증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양육비 증액 소송도 증액해달라라고 했을 때 흔쾌히 증액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혼 이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냐, 그리고 상대방이 얼마의 소득이 있냐, 이거를 잘 입증하시는 겁니다. 증액은 혼자 진짜 어려워요. 상대가 숨기는 경우가 많아서 변호사님이 상대 재산 확인해 주셔서 빠르게 끝났어요. 사실 저희가 진행해 보면은 쉬운 소송은 없어요. 없습니다. 간단한 소송도 없고요. 남편이 알고 보니 동성애자였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아이고. 네. 알고 보니라는 거는 몰랐다는 거. 몰랐다는 거죠. 동성애를 알고 있으면 내가 결혼을 안 했겠죠. 그죠? 네. 여장 남자 이런 성적 취향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다 만나고. 네, 맞습니다.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이 있는데 네. 남자분이 여장을 해요. 근데 심지어 이뻐. 여장 남자 동성애 뭐 나는 뭐 그 형 없이는 못 살아 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혼 사유 당연히 됩니다. 남편의 폭언이 반복돼서 이혼을 요구하니 각서라도 써주겠다네요. 임신 준비 중이라 각서 공증이라도 받고 살까 싶은데 아직 임신을 하신 건 아니고 이제 임신을 준비 중이신 것 같아요. 이 각서 공증은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내가 폭언을 하면은 뭐 이혼을 하면서 전 재산을 당신한테 주겠다. 이거 법적인 효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각서를 쓰고 공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 재산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폭언이 반복돼서 정말 남편이 정말 개과천선을 하고 정말 새 사람이 되지 않는 한 폭언하다
폭력 나옵니다. 신중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어쨌거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동증을 받더라도 효력은 없다. 이혼을 하시는 게 좋은 듯 싶어요. 폭언에서 폭력으로 변해요. 임신 준비를 조금 늦춰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별거하는 동안에 채팅 앱으로 원나잇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외도가 되느냐? 이게 별거 중이라도 사실 혼인관계는 지금 형식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원나잇 같은 걸 하면은 뭐 부부간의 정도 의무가 위반되기도 하고 부정한 행위라고 주장해서 이혼 사유로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거하는 중에 부정행위도 당연히 이제 부정행위에 해당하고요. 만난 상대방도 이제 뭐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라고 하면 상간자 소송의 대상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유책 배우자들도 소송을 잘만 걸던데 유책 배우자는 소송 못한다라고 들었는데 이거 뭐가 맞는 건가요? 그리고 유책 배우자도 이혼 소송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내가 바람피고 이혼하겠다고 청구를 했는데 이거를 좋게 볼 재판부가 과연 있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아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뭐 유책 배우자라서 바람펴서 집을 나갔는데 별거 기간이 뭐 10년, 15년이 됐고 자녀들도 이제 다 컸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대방이 이혼만 안 해주고 있는 경우라면 그래도 그때는 좀 인용이 되는 것 같아요. 유책 배우자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할 수는 없는데 소송 제기는 할 수 있어요. 네, 소송 제기했는데 기각이 되겠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도 요즘은 있긴 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중에 남편이 죽으면 법적 부인이 재산을 상속받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일단은 법적인 부인이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심지어 나는 저 사람이랑 살기 싫다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사건이 끝나지 않고 사망을 하면 재산은 소송을 진행하던 상대방 배우자가 배우자로서 상속을 가지게 됩니다. 가끔 그래서 소송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사망하신 경우에 이제 이혼 소송 취하하겠다. 네, 맞아요. 연락 주세요. 네, 진행했던 사건 중에 암투병하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상대방 배우자가 소송을 엄청 끕니다. 재산 분할해주기 싫어서. 사망을 하면 재산 분할이 없거든요. 게다가 1심, 2심, 3심까지 갑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한 4, 5년 걸려요. 그동안 계속 암투병 하는 거예요. 예, 너무 악랄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분은 3심 대법원까지 가서 끝날 때까지 버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재산 분할 받긴 받았습니다. 블랙박스에 모텔 가는 것만 찍히고 사람은 안 찍혔어요. 그래도 가능한가요? 차량 블랙박스에 모텔로 가는 화면이 찍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블랙박스에 나와 있는 날짜나 시간 같은 걸 조금 특정을 하셔서 소송을 제기하실 때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모텔이나 호텔 측한테 보내가지고 모텔에 들어가는 그런 CCTV 화면을 확보를 하시면 이혼 소송이라든지 상간 소송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채원 변호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보전 신청을 빨리 하셔야 돼요. 보통의 모텔은 아주 짧으면 일주일 아니면 2주일, 이름 있는 호텔도 거의 한 달 정도밖에는 잘 보관을 안 하더라고요. 증거보전 신청하면 내일 나오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일주일에서 2주일은 걸리기 때문에 증거보전 신청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재판 진행하거나 이러는 경우에 통화내역 조회나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진행할 생각이 있으시면 절차를 밟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뭐 재미있었고 다양한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뭐 저도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역대급으로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설 지나서 그런가? 네, 다음 주에도 저희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목요일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